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TV입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여당 의원, 국회의원 당선인 15명이 성명서를 내고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정 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고, 한 중진 의원은 보수 언론과 야당의 공격은 일본 극우 세력만 좋아할 상황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신친일파의 등장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윤미향을 공격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불순하다고 헛소리를 찌꺼렸습니다. 소위 움직이는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헛소리를 찌꺼리는 걸 보고 이 나라의 집권 세력이 얼마나 허접하고 질 낮은 집단인지 느끼게 합니다. 윤미향과 정 의원에 대한 의혹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제기해서 알려졌습니다. 윤 씨와 정 의원에 속을 만큼 속고 당할 만큼 당했다며 기부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의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폭로에 국민이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를 친일파의 공세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선거에 압승한 정권은 이런 억지가 모두 통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마저 친일파로 모는 것 아닌가요? 국민은 위안부 피해자도 도우라고 기부한 돈을 시민단체가 중간에서 착복한 것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위안부 피해 희복 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밝히라고 말하는 국민들입니까? 아니면은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쪽입니까? 뭔가를 정확히 알고서 말을 해야지. 무조건 내 편이라고 옹호하는 집권 세력의 행동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윤미향과 정 의원의 불투명한 돈 문제 의혹은 눈덩이처럼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 의원과 정대협은 국고부조금 13억 원을
받아놓고 국세청 공시자료에 5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했습니다. 8억여 원이 실종된 것이죠. 정 의원은 입력하는 과정의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매번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국민 세금인 국고부조금이 어디로 샜는지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상식박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모금과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기부금을 어디 썼느냐고 묻는데 기부자 신상 공개는 안 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맥주집 3,339만 원을 지출된 것이 의심된다 하니 의심대에 회계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딴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이 모든 게 작은 실수라며 친일파 타령을 하며 밝히라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권의 행태는 조국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합니다. 조국 일가의 온갖 파렴치한 내로남불 행태가 드러나는데도 이들은 맹목적으로 조국 수를 잊히며 이게 민심의 목소리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장관까지 밀고 나가서 시켜줬고요. 윤미향이 6개월간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며 조국 수호대에게 구조 요청을 하자 이들이 지금 윤미향 수호대로 결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잘못이나 의혹을 갖다 밝히거나 해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은 무조건 감싸 안고 옹호해야 된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전 1623년 서인 세력이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앉히며 내세운 명분은 도덕이었습니다. 이때의 이들이 생각나는 것은 이들이 하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내세운 도덕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페류나와 명나라를 섬기지 않으려는 지도자를 쫓아내야 한다고 광해군을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쿠데타 성공 직후 그들이 은밀히 결의한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물실국혼 숭룡살림이라는 겁니다. 물실국혼이라는 것은 왕비를 대대로 소인 가문에서 배출하겠다는 의미죠.
초족으로 얽힌 권력 네트워크를 고착시키겠다는 원대한 꿈입니다. 숭용산림은 권력에서 배제됐던 선비들을 중용한다는 뜻입니다. 권력 조직을 자기네 세력으로 채우겠다는 집념인 것이죠. 한 번 차지한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원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남인 남화정의 동서만록에 기록된 내용인 겁니다. 이게 어쨌든 이들 서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여흥민시인 고종왕비와 마지막 순종 황후까지 역대 왕비는 서인과 노론에서 배출됐습니다. 영정조 때 잠시 남인들이 기용된 적은 있지만 조선 후기 권력 조직은 노론으로 채워졌습니다. 서인, 더 나아가 서인에서 갈라진 노론은 조선 마지막 왕조인 대한제국 종말까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지구상 유례가 없는 300년 초창기 독재를 그들은 시도했고 이뤘던 겁니다. 초창기 독재가 가능했던 무기는 도덕률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군자라고 했고 정적은 소인이라고 멸시해버린 것입니다. 권력 집단 스스로 도덕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반하는 세력을 정적으로 처단해버린 것이죠. 주자의 아름다운 구를 어지럽히는 도적이라는 사문 난적으로 낙인 찍어버리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가 생산한 도덕적 우월성과 절대 권력이 융합하니 말 그대로 전지전능했던 것이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도덕률을 읊조리는 노론이 판치입니다. 서울대 교수 조국 사태를 논리로 비판하는 진중권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공지영이라는 소설가는 아예 안타깝다고 조롱했습니다. 권력이 도덕률을 스스로 설정하도록 방치하면 이런 섬뜩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숭용산림입니다. 지난주 청와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청을 송두리째 갈아치워버렸습니다. 서울지검장에는 대통령 대학 후배를 앉혔습니다. 법무장관은 지역과 기수를 안배한 균형 있는 인사라고 하면서 그를 앉힌 겁니다. 검찰총장이 4명을 거여갔다는 정근대적이고 초법적인 명분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고 도덕을 앞세워 전 분야를 자기 편으로 채워버렸습니다. 현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 전 분야에 자기 편으로 꽉꽉 채워버렸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은 소인으로 본 거죠. 무조건 적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도덕을 앞세워 도덕적인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다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승용사님을 통한 권력 고착 기도에서 단 1mm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소인 노론 세력이 한 400년 전 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만 국가 경영을 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군자이며 정적을 소인배로 낙인 찍어 몰살한 그 형태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기네들한테 반기를 들거나 잘못됐음을 비판하면 여지없이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무서운 놈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노론의 초창기 독재가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인 무리는 이용되는 것을 즐겁게 여겨 끓는 물속이나 불 속에 들어가 죽더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인은 본래 빈틈이 많아서 스스로 경계하는 일에 소홀하였습니다. 광기 앞에서 야당이 맥을 못 추고 제정신을 못 차렸다는 뜻이니 이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 풍경과 400년 전 조선시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론이 400년 동안 300년 동안 집권한 조선이 어떻게 됐나요? 자칭 군자가 버린 타칭 소인배의 잔혹사로 점철됐지 않습니까? 반대파를 갖다 숙청을 길기차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가 생산력은 감소하고 백성은 가난했으며 그 가난한 나라 자칭 군자들은 황토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떡고물로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즉 배골른 가난한 백성들의 착취에 탄관오리가 됐던 것이죠. 도덕으로 포장한 권력력 광기의 결말은 공동체의 그런 세력과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래 돼서 몰락하게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이 정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조선이 이러한 권력 집단들의 전횡으로 인해 국력이 쇠하여 일본의 집에 다 당한 겁니다. 일본에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 권력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내 편이면은 무조건 감싸 안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응징하는, (400년) 전 일을 400년이 지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을 제지하거나 이들을 견제할 세력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야당이 흐리멍텅하고 허접하다 보니까 이들이 동무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선거 진짜 잘하셔야 합니다. 올해를 넘기기 힘든 경제 상황, 당장 내 배가 곪아봐야 아,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깨달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 편 내 쪽 사람, 저쪽 사람, 내 쪽 사람, 우리 편, 저 편, 이거 따지다 결국은 이들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민초들입니다. 민초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은 조국이라는 자의 자동차를 물티슈로 닦아줬다는 사진을 보고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성하지 않으면 바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경제가 더 악화가 돼가지고 희생이 안 될 때는 없는 사람이 가장 아픔을 겪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겠습니까? 당장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그때서야 깨닫게 될 때는 늦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될지 베네수엘라가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진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